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피나무과의 피나무하고 그리고 피나무 앞에 찰자가 붙은 찰피나무, 이 두 종류의 피나무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나무 종류들은 꽃이 보통 6월 달에 피죠. 6월 달에 꽃이 피는데 우리가 산길을 걷다가 보면은 요 피나무의 향기가 향긋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산길을 걷다 보면 콧꽃을 간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향기가 이렇게 많이 나지 하면서 두리번 살피다 보면 바로 요 찰피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찰피나무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히나 서울 근처에서는, 서울 지방에서는 가까운 야산 그리고 아파트 뒷산에 올라가더라도 찰피나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피나무는 흔하게 자라는데, 그렇게 그 향기가 진하게 풍기고 있는 향기를 따라서 눈길을 돌리다 보면 노란 꽃들이 잔뜩 피어있는 찰피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찰피나무에는 많은 벌들이 와서 윙윙 하면서 꿀들을 따고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찰피나무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가 바로 찰피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허풍은 사실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지만은 그 허풍과 마찬가지로 사실 찰피나무에는 꿀이 정말로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꿀이 많기 때문에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찰피나무가 밀원식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나무가 찰피나무이고, 이 찰피나무는 우리 근처에서 아주 흔하게 자주 만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찰피나무입니다. 먼저 이 찰피나무는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사진에도 보면 벌이 여기 붙어 있는 모습 보이죠? 벌이 붙어 있는데, 사진 속에서 보듯이 이 꽃이 6월 달에 피게 되면 많은 벌들이 와서 꿀을 채취하고, 이 속에는 꿀이 허풍쟁이들 말에 의하면 뚝뚝 떨어진다고 할 만큼 꿀이 많은 밀원식물로 인기가 좋은 나무가 이 찰피나무입니다. 찰피나무인데, 찰피나무의 꽃을 보면 참 특이하죠. 이렇게 꽃차례가 이렇게 꽃대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꽃자루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으로 갈라지는 치산화서, 우리말로는 작은 모인 꽃차례에 이런 꽃들이 모여서 많은 꽃들이 한 20개 정도의 꽃들이 모여서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꽃이 아주 너무나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특이하고 신기한 이유가, 꽃을 자세히 보면 이게 꽃 하나인데 꽃 하나의 지름이 15에서 18mm, 그래서 이것은 피나무의 꽃보다, 피나무의 꽃을 보면은 피나무의 꽃은 지름이 15mm 정도인데 반해서 찰피나무의 꽃은 그보다 약간 크죠. 약간 커서 15에서 18mm 정도로 약간 꽃이 큰 편에 속하고, 꽃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신기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좀 두껍게 보이는 이 부분, 이렇게 좀 두껍게 보이는 요 5개는 바로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은 좀 이렇게 두껍게 보이고, 이렇게 두꺼운 꽃받침이 5개가 있고, 그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보입니다. 꽃잎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또 꽃잎이 이렇게 해서 5개가 또 꽃잎이 있고, 그리고 요 꽃잎 위에 보면 뭔가 요게 또 하나가 보입니다. 요건 뭐죠? 요거 꽃잎이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요거? 요거 좀 더 크게 볼까요? 보면 꽃받침이 있고 꽃잎이 있는데, 꽃받침이고 꽃잎인데 뭐가 하나 보이죠? 이게 뭘까요? 요것은 바로
특이한 바로 수술인데, 수술이 변해서 이러한 꽃잎으로 변한 속꽃잎으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속꽃잎으로 변해 있는 이러한 꽃잎을 우리들은 이거를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변해서 수술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헛수술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가웅예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이렇게 꽃밥이 달리는,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달리는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수술인데, 이 수술은 보면은 수술대도 보이지 않고 꽃밥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꽃잎처럼 보이는 이러한 헛수술을 우리들은 다른 꽃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요 철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쭉 중에서도 일반 철쭉이 아니라 산철쭉 앞에다가 또 만첩이라고 붙은 만첩 산철쭉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5월달에 요 꽃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꽃이 아주 철쭉 중에서 산철쭉이 화려하죠. 산철쭉이 화려한데, 요 산철쭉의 꽃잎을 보면 꽃잎이 상당히 많게 보입니다. 원래 산철쭉은 꽃잎이 5개인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꽃잎이 엄청 많아서 이것을 만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꽃잎이 겹겹이 포개져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요 만첩 산철쭉의 꽃을 보면은 꽃이 이렇게 겹꽃이 피게 되는데, 겹꽃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요 아래쪽에, 요 가운데 아래쪽에 속에 이렇게 암술대가 숨어 있고, 암술대 끝에 이렇게 작은 꽃잎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 꽃잎들을 자세히 보면 좀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뭔가 이런 것도 보이고, 꽃잎이 좀 일반 꽃잎하고 좀 다르게 보이는 이러한 꽃잎이 보이는데, 이 꽃에는 특이하게도 수술이 보이질 않죠. 수술대도 보이지 않고 꽃밥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수술도 없고 꽃밥도 없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 수술이 대부분 꽃잎으로 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첩 산철쭉인데, 이렇게 속꽃잎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꽃잎이 속꽃잎, 수술이 이렇게 수술이 속꽃잎으로 변하는데, 이 수술을 자세히 보면 꽃잎처럼 보이는 요 속꽃잎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꽃잎의 가운데에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이렇게 꽃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꽃잎으로, 속꽃잎으로 변해 있는 이러한 상태의 꽃잎을 우리들은 가웅예, 한자로 가웅예라고 하고, 이것을 가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헛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헛수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첩 산철쭉인데, 마찬가지로 찰피나무에도 이러한 헛수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꽃잎 수술대가 변해서 꽃잎처럼 변한 속꽃잎으로 변한, 이렇게 속꽃잎으로 변한 헛수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찰피나무죠. 여기에 비해서 피나무는 그러한 속꽃잎으로 변한 헛수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좀 두껍게 보이는 이것이 꽃받침입니다. 여기 꽃받침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꽃받침이 있고, 그게 이렇게 주걱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바로 꽃잎이죠. 꽃잎이 5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위에 꽃잎이 있고, 조금 전에 보았던 헛수술이라고 하는, 가웅예라고 하는 헛수술은 없고, 바로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고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암술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는 것이 바로 피나무인데,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찰피나무는 그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돼서 이렇게 꽃받침이 좀 두꺼워 보이는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위에는 이렇게 하얀색의 좀 길이가 긴 하얀색의 이러한 꽃잎이 있고, 그리고 꽃잎보다가 약간 짧은
헛수술이라고 하는 가웅예라고 하는 헛수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고, 여기에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있고 암술대가 있고,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는 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털의 모양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거하고 약간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습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나무의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털을 자세히 보면은,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털은 요 길이가, 털의 길이가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길고 짧은 털이 서로 엉켜 붙어 가지고 이러한 털을 우리들은 융털이라고 합니다. 융털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융모라고 하는데, 이러한 융모를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에 융모를 많이 가지고 있다. 융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이죠. 피나무인데, 요 찰피나무의 털을 보면 조금 전에 그러한 융모가 아니고, 요거는 조금 길이가 짧습니다. 조금 길이가 짧고, 요 털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 털은 별 모양의 털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성모라고 하는, 성모, 별성자를 쓰는 성모라고 하는 별 모양의 털을 가지고 있고, 짧은 털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요 피나무하고 찰피나무는 요게 털도 다르고, 여기에 헛수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찰피나무는 여기에 헛수술을 가지고 있어서 요 헛수술은 꽃잎 속에 들어있는 속꽃잎으로 바뀐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피나무는 요 속꽃잎으로 바뀌지 않고 수술은 수술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다한다. 그리고 꽃잎만 있고 헛수술은 없다 하는 이런 것이 바로 피나무죠. 그래서 요렇게 수술과 암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렇게 수술은 수술로서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의 성과 여기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이 두 개다. 그래서 쌍성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쌍성꽃은, 쌍성꽃 하나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꽃 하나가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의 모양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열매 모양의 끝이 뾰족하지 않고, 이 부분이 그냥 완전히 동그란 공 모양이죠.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이다. 한자로는 구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공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 모양의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꽃이 피어 있을 때 이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별 모양의 털이라고 했죠. 별 모양의 털을 잔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달리는 열매 껍질,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에도 이러한 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별 모양의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찰피나무인데, 여기에서 이 찰피나무의 열매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열매 모양입니다. 열매 모양이 공처럼 둥근 구형이다. 그래서 공 모양이면서 이 열매의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오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나무를 다시 꺼내보면, 피나무는 보면 이 열매의 모양이 마찬가지로 둥근 공 모양의 구형인 것은 같죠. 공 모양으로 동그란 모양은 같은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열매의 끝 부분이 젖꼭지처럼 톡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 하는 이러한 끝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죠. 피나무인데 반해서 찰피나무는 그러한 젖꼭지처럼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뾰족하지 않다. 이 안타가 중요하죠. 그래서 뾰족하지 않게
완전 공처럼 둥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능선입니다. 피나무 종류들을 동정할 때 동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열매의 능선이죠. 그래서 이 능선을 보면 여기 능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능선이 희미해서 잘 눈에 보이지 않죠.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희미한 능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능선은 있기는 있지만은 희미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여기 끝에서 약간 보이는 듯 많은 듯 하는 이러한 능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찰피나무입니다. 피나무 앞에 찰자가 붙은 찰피나무이고, 피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능선이 없습니다. 피나무도 여기에 능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 열매들은, 피나무 종류들의 열매들은 여기에 포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이 포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대기라고 하는 거죠. 포대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꽃을 포대기가 싸고 있다 해서 이 포를 우리들은 우리 표현으로는 포를 꽃싸개라고 합니다. 꽃싸개인데, 이 모양이 잎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잎의 모양을 닮은 포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꽃싸개 잎이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꽃싸개 잎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 보통 포엽이라고만 말을 합니다. 이런 포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포엽을 가지고 있는 요 꽃차례 전체를 싸고 있는 포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그 포엽이 끝까지 남아있게 되죠.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있게 된다 하는 것이 피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피나무 종류들을 보면 모두 이러한 포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나무 종류인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찰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찰피나무도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자루에, 꽃대에 이렇게 보면 이러한 초록색의 포엽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포엽을 가지고 있고, 이 포엽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나중에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보면 이 포엽은 끝까지 남아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포엽의 길이가 최고 12cm 정도 되는 이런 커다란 포엽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찰피나무는 꽃이 없을 때는 잎의 모양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잎의 모양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 찰피나무의 잎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이고, 피나무도 마찬가지로 하트 모양인데, 요 자세히 보면은 피나무도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의 길이가 최고 9cm 정도 되고 폭이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잎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9cm다 하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찰피나무는 잎의 길이가 15cm로 거의 1.5배 정도로 잎이 크다 하는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피나무하고 찰피나무를 한눈에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도 15cm까지 크기 때문에 잎이 커다랗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 찰피나무, 지금 요거는 찰피나무의 사진인데, 찰피나무는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중심맥이 있고, 중심맥에서 요 아래쪽 부분에서 이렇게 잎맥이 장상맥이라고 하죠.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중심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의 잎하고 이쪽의 잎이 비대칭이다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것은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이렇게 이쪽은 위쪽으로 솟아 있는 듯한 이러한 모양을 어떤 사람들은 궁뎅이가 짝궁뎅이다. 짝궁뎅이? 그렇죠. 이쪽이 크고 궁뎅이 한쪽은 작고 궁뎅이 하나는 크다. 그래서 짝궁뎅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속된 말이고, 정확한 표현은 외저라고 합니다. 이렇게 짝궁뎅이를 우리들은 외저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말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엉뚱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왜곡해서 말한다 할 때 그 왜자입니다. 그래서 왜저다. 그래서 요쪽하고 요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요쪽의 사실을 이쪽에 가면 크게 부풀려 가지고 왜곡해서 크게 보이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왜저라고 합니다. 왜저의 형태를 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피나무 앞에 찰자를 붙이는데, 거기에 비해서 피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피나무는 보면은 왜저가 아니라 짝궁뎅이 아니라 정상적인 궁뎅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크기가 같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는 또 왜저가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나무 종류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개 다 이렇게 왜저, 왜곡된 왜곡된 잎 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심장저라고 하는데, 심장저의 한쪽 부분은 크고 한쪽은 작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피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찰피나무도 왜저의 짝궁뎅이의 잎 밑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찰피나무와 이 피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